주식 투자 성공 비법과 노하우 배워보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주목해야 할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두 종목입니다. PNT와 유진테크인데요. PNT는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왔고 유진테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. PNT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. PNT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요. 시가총액도 이제 1조 원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높은 좀 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501억 원 정도 되는 규모가 꽤 큽니다. 매출액 대비 한 12% 되는데 2차 전지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을 좀 맺었고 사실 3월 2일에도 711억짜리 공시가 또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꾸준하게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요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실 수밖에 없는 게 요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. 근데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의심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부각됐죠.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가 여전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게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실적이 좀 악화될 거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겹친 것 같아요.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은데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대표적인 장비 회사들의 이런 수주 공시를 보면은 여전히 2차 전지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 산업 자체가 이런 수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에선 2차 전지도 다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PNT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그 장비 회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극판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조립 공정도 되게 많아요. 이렇게 양극, 음극을 만드는 이 극판 공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립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극판 공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좀 마진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. 또 앞으로 또 사공장도 좀 증설을 하고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올해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올랐어요. 다른 이제 장비 회사에 비해서. 근데 그만큼 워낙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굉장히 탄탄하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장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이런 수주 공시 체크하시면서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PNT는 차트를 보니까 또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이런 수주가 향후에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유진테크 볼 텐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더라고요. 네. 그래도 이번 수주 공시가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지 궁금합니다. 물론 이게 아주 그 규모가 큰 거는 네. 아니에요. 이게 6.83% 정도니까 매출액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요새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또 되게 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. 미국의 마이크론도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고,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늘은 급등을 했지만,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그 외부 시황이라든가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준다든가 이러면은 투자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장비 회사들도 주가가 이제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는데, 그러나 여전히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지.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있고요.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분기에 조금 실적이 좀 약간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일회성 요인이 좀 작용을 했고 제일 문제가 좀 물류비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운임지수가 워낙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류비만 좀 완화된다라면은 실적은 좋아질 것 같고요. 올해 또 1분기 증권사 이제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1분기에 또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 제가 유진테크를 좀 좋게 보는 거는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장비 회사들이 국산화를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ADL 이제 장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증착 장비인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못하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 장비를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하이닉스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미세 공정 쪽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임새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에 국산화를 해가지고 이제 점점 어떤 이제 그 수주 공시를 좀 내면서 레퍼런스를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 같은 기업도 이렇게 좀 시장이나 어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이럴 때 좀 담아가는 게
좀 맞는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 이게 반도체도 그렇고요. 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뭐 건설회사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게 대표적인 다 수주 산업들이잖아요.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좀 빠졌을 때 이렇게 좀 비중을 늘려놓으시면 오히려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유진테크 지금 좀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1분기에 최대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.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장내 매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4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SK하이닉스, 삼성전기, 포스코케미칼,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이슈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다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세 종목은 하이닉스, 삼성전자, 삼성전기는 그 IT 대표 기업이고 네.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인데 이 기업들 뭐 주가 다 똑같습니다. 지금 최근에 다 급락을 한 상태고 근데 공교롭게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. 뭐 노태문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7만 원 깨지니까 적극적으로 좀 주식 매수를 좀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자리에서 내부자들의 좀 저가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이 내부자가 매수했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런 임원이나 굉장히 뭐 회장이나 사장들이 이렇게 좀 매수를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바닥이었던 경우들이 좀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뭐 오늘은 반등을 하겠죠. 오늘 뭐 물론 좀 반등을 하겠지만 아직 추세 상승은 좀 시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, 하이닉스,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,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림은 전혀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여전히 긍정적이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이번에 뭐 그 한 실장님이라는 분이 좀 저가 매수를 한 걸로 좀 나와 있는데 뭐 이분 말고도 지금 그 또 다른 분도 좀 매수를 했고 근데 포스코케미칼은 예전부터요 꾸준히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 내부자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약간 고평가돼 있어요. 사실은 이런 소재 기업들이 주가 싸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 주가들이 흘러내렸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내부자가 산다는 건 그만큼 시장 그 회사 자체를 또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하반기에는 이런 2차 전지 소재도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작년에 너무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하반기를 좀 기대하시면서 지금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IT 대표주들과 2차 전지 부품주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또 삼성전자는 오늘 주총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또 GOS 사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사내외 이사 선임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여미사님이 고른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주목해볼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. 오늘은 보니까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또 국내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 아니면 고급형 자동차 쪽이잖아요. 네.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을 관련된 이제 내용이에요. 근데 이제 내용은 읽어보면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. 사실 그만큼 지금 자동차가 안 좋아요. 중소형 부품사도 당연히 현대 기아의 뭐 주가 하락과 좀 맞물려가지고 주가도 안 좋고 이번 4분기 우리나라 이제 전체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들 실적이 이제 다 나왔는데 합산 매출이 마이너스 3.2%, 영업이익은 무려 마이너스 77.4%. 그만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좀 보릿고개를 건너가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물류가 좀 차질을 빚었고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생산을 제대로 못합니다. 그러니까 부품사들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죠. 근데 실제 숫자로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한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가 안 된다가 아니라 자동차는 분명히 또 전기차, 친환경차 시대가 오면서 현대 기아의 또 경쟁력도 여전히 좋거든요. 아이오닉 5라든가 EV6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경쟁력 언젠가 발휘가 될 텐데 안 되는 자동차 부품사도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고 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동차가 이제 좋아지면 자동차 부품사가 다 올라가고 이런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옥석만 잘 가리시면 굉장히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거든요. 결국 지금 현대차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.
제네시스는 여전히 잘 나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쪽에 특화된 기업하고 친환경 부품사로 조금씩 변모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두 개, 그 많은 기업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MVEH 코리아하고 현대공업이라는 이제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MVEH 코리아는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. 근데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실적이 다 대부분 안 좋은데 이 회사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4분기 좀 뭐 기대치는 좀 없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하긴 그렇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나온 그런 좀 실적을 내줬고 이 회사가 그 차량의 소음 진동을 감소해주는 그 MVH라는 그 어떤 이제 부품을 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그 자동차 타면 위에 천정에 헤드라이너라고 있거든요. 이제 네.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그 장치인데 이런 것들을 좀 만듭니다.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제네시스 전 차종이 다 들어간대요. 그래서 거의 독점적으로 제네시스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제네시스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가 이 GMP 플랫폼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잖아요. 거기에 이제 배터리 팩이 있잖아요. 그 배터리를 조립하는 건데 이 조립을 이 회사가 대신 해주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친환경 배터리 요 조립까지 좀 당담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. 근데 이번 4분기에 어쨌든 그게 검증이 됐습니다. 그래서 네.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현대공업은 그 자동차 시트 부품 제조사입니다. 그래서 요거 오늘 좀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는데 제네시스라든가 아이오닉 5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뭐 헤드레스트, 이게 목받침이라든가 우리 그 암레스트, 이제 팔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내부 시트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하는 그런 업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 아이오닉 5가 지금 현대차의 가장 또 주력 모델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올해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요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네. 자동차 부품 회사도 이제는 아무거나 좀 중세용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검증된 회사 위주로 한번 선택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, 숫자로 검증된 MVH 코리아 현대공업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. 이번에는 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미국 시장이 어제 또 잘 마감이 됐습니다. 유가가 안정됐는데 이 부분을 국내 시장이 오늘 또 잘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오늘은 아마 반등은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숨통은 튈 것 같습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흘러내렸거든요. 시장이 계속. 근데 우리나라가 좀 답답했던 게 여러 악재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중국이 지금 갑자기 셧다운 들어가는 데가 네. 생겨가지고 봉쇄령 때문에 그게 또 홍콩 증시가 지금 연일 폭락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흘러내리는데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좀 반등을 할 거는 같아요. 미국의 마이크론, 뭐 자동차 회사들 낙폭과대주 쪽 올랐고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좀 줄어야 됩니다. 지금 네.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냥 하루에 6천억씩 계속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의미 있게 줄어든다면 아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은 좀 돌아서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근데 오늘 이런 미국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또 팔아버리면 어제처럼 반등은 계속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그걸 보시고 또 한 가지 장중에 체크하셔야 될 게 홍콩 증시. 홍콩이 너무나 지금 요즘에 안 맞습니다. 좋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개선된다면 어느 정도 단기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.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. 또 시간은 지체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분명히 지금 저평가되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간인 건 맞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오늘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래도 좀 반등에 나서지는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반등은 나올 것 같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질지 혹은 좀 잦아들지 그리고 홍콩 증시의 장중 흐름까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